이 중에서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나바, 디아나볼, 데카 정도 한번 들어봤을 것 같네요. 이것의 기원은 맨 처음에 수의사들이 동물한테 써본 걸 가져왔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의사 닥터스핏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통 사람들을 위한 운동 채널이라는 채널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요청을 하셨었거든요. 마침 저도 관련된 내용에 꽤나 관심 갖고 따로 공부를 해오던 터라 금방 자료 정리를 해가지고 그 인터뷰에 응해서 보내드렸었어요. 롱폼 영상도 게재가 되었고 쇼츠도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송출을 하셨더라고요. 영향력 있는 채널의 힘이 이런 거구나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는데 내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집됐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덧붙였으면 하는 아쉬운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스테로이드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관절 류마티스 내과 의사로서 스테로이드를 꽤 많이 처방을 하고 있는데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도 있고, 또 흔히들 스테로이드 하면 가지고 있는 많은 오해들이 있어서 한번 오늘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특히 제 채널을 이렇게 챙겨서 보실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봤고 또 익숙하게 들어봤을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드릴까 해요. 첫 번째, 스테로이드에도 여러분 종류가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흔히들 쓴다고 알려져 있는 케미컬 혹은 스테로이드는 정확히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로 분류가 되고요. 주로 저 같은 내과 의사들이 처방하는 스테로이드는 코티코스테로이드라는 분류가 다른 애들이에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뉘게 되어요. 코티코스테로이드,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렇게요. 이 종류들은 각기 스테로이드마다 세포에서 받아들여지는 수용체가 다 다르고 각기 걔네들의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은 우리가 흔히들 도핑, 케미컬, 몸 만들 때 쓰는 불법 약물들로 흔히들 인지하고 있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한번 깊게 가봅시다. 근데 이거 사실 정리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조금 고민되긴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흔히들 메이저 바디빌딩 선수들이나 이런 약물들을 전문적으로 알려주시는 다른 채널 유튜브들을 보면은 약품의 일부 이름을 가리거나 묵음 처리해가지고 많이들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 생각은 그래요. 진짜 이 약물을 무조건 이거 쓸 거야, 이거 찾아서 할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해서 알아내시거든요. 그래서 굳이 찾을 분들은 찾을 것이고 안 찾을 분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지나갈 거기 때문에 그냥 저는 모든 이름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상관이 있을까 싶네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 불필요한 약물의 오용 혹은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이런 불법 약물, 도핑 약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불법적인 사용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로서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제의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얘네들은 경구약과 주사약제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약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고요. 이 중에서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나바, 디아나볼, 데카 정도 한번 들어봤을 것 같네요. 얘네들을 경구제제나 주사제제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또 다르게 기능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벌킹 에이전트, 퍼포먼스 에이전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팅 에이전트. 벌킹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머슬 빌딩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요. 퍼포먼스는 엔듀런스, 스트렝스 향상을 위해서 쓰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커팅은 근육량의 로스 없이 체지방만을 중정적으로 빼기 위해서 쓰는 약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에서 정리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외에도 실제 필드에서는 근합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인슐린을 쓰거나 부종 해결이나 불필요한 수분 조절을 위해서 이뇨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솔직히 수많은 입원 환자들한테 약을 써본 내과 의사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 위험한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세 번째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 수많은 약들을 그냥 하나하나씩 찝어가지고 막 주사하고 막 먹거나 그러면 되겠어요? 이러한 약물들의 유저들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경험적으로 쌓여온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존재를 합니다. 제가 보통 사람들을 위한 운동 채널에서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내 친구 보니까 그냥 선배가 했던 대로, 친구가 했던 대로 프로그램을 짜서 하면 된다더라 하는 그런 카더라식만 믿고 그대로 프로그램을 본인한테 적용했던 케이스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사람마다 이런 외용 호르몬제들에 대한 투영력이 다 다른데다가 사람의 체중이나 생활 방식에 따라서 이런 약들의 종류나 용량은 다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고려사항 없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플러스 기타 약제를 잘못 쓰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성이 있지 않나
좀 걱정이 되어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제제의 사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분들이라면 사이클링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 약들의 용량을 특정 기간 동안 쓰고 끊고 쓰고 끊고 하는 이런 주기를 사이클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스택은 2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약물을 경구제제든 주사제제든 이거 골라서 쓰는 거를 스택이라고 하는데요. 약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쓰면은 근육량의 증대를 더 효과적으로 일으킨다거나 그 쓰는 약물들끼리 상호작용이 있어서 스택을 해서 겹쳐 쓰면은 극대화된다는 생각으로 사용했던 그런 조합인데요. 이것의 기원은 맨 처음에 수의사들이 동물한테 써본 거를 가져왔다고 해요. 보통 사이클을 6주 내지 12주로 가져가는데 그 사이클 기간 내에서 저용량으로 시작했다가 고용량 갔다가 다시 줄여서 끊고 요거를 반복을 하는데요. 그러면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약을 쓰는 기간이 생길 것이고 약을 안 쓰고 훈련하는 기간을 갖게 된다고 해요. 그러함으로써 신체가 고용량의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에 적응하는 기간도 갖고 또 약을 안 쓰는 기간 동안에는 신체 호르몬 시스템이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기간을 가져주는 것을 피라미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래투, 이게 우리말로 해석하면 고원이라고 하는데 약을 처음에 투여하는 양에 따라서 신체 농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약의 용량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체내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통은 플래투라고 하거든요. 내성을 피하기 위해서 약을 교차해서 쓰거나 바꿔서 쓰거나 겹쳐 쓰거나 하는 모든 행위를 플래투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약을 섞어 쓰고 휴식기를 가지고 약을 여러 가지 조합해서 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직 인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어요. 역시나 도제식으로 선배 혹은 주위 지인들이 내 경험상 이게 맞아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고지고대로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이게 진짜 문제가 안 생긴 게 천만다행이라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 해결하는 접근법은 어떤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자료에 의하면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불법 투약을 계속하기 위해서 일부러 투약 사실을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56%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약 32% 정도의 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유저들이 약에 대한 의존성을 보였다고 해요. 이 의존성이라는 거는 약을 끊으면 불안해서 계속 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전과 똑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 용량을 점점 더 올려야만 했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의존성에 해당하는 케이스들인데요. 진짜 이건 흔히 얘기하는 내성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피로, 불안감, 성욕 저하, 또 호르몬 불균형,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우울증, 그리고 진짜 심하면 자살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큰 틀에서 이러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서 부작용을 겪는 분들에 의한 치료 포커스는 어떻게 맞춰질까요? 미국 국립보건원에 의하면 첫 번째는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육 이형성증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얘기하는 개념이긴 한데요. 흔히 자기의 몸이 아주 외형적으로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을 더 빼야 돼, 혹은 나는 몸을 더 키워야 돼, 이런 잘못된 인지,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속해서 그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를 일종의 신체 이형성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거식증도 이러한 행태에 속해요. 자기의 몸에 대한 객관적인 인지를 다시 일깨워주고 이룰 수 없는, 혹은 자기 자신을 갉아먹으면서까지 특정 목표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심리 행태를 되돌아보게끔 하고 그 인지를 수정하는 과정이 바로 디스모피즘의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생각과 행태가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서게 되면은 적절한 약물 치료나 심리치료, 상담치료 등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는 것이 치료의 포인트라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약으로서 유발된 호르몬 불균형에 대한 성기능 저하, 그리고 우울증, 이런 거에 대한 치료에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같은 외용제 호르몬제들은 한 번이라도 잘못 쓰면은 정상적인 호르몬 시스템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물론 이 확률이 진짜 희박하다고 해서 무시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누가 보장하죠? 자신 있어요? 이런 호르몬제를 오용, 남용하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확률로 누군가에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이런 확률이 0.1%라 하더라도 나한테 나타나면 나한테는 100%인 거거든요. 자, 다음은 이러한 내분비 내과적인 치료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 우울증에 대한 치료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제제에 대한 의존의 치료는 흔히 얘기하는 아평계 마약에 대한 의존성을 가진 분들의 치료와
괴를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아시겠죠? 뭐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는 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종류나 효능에 따른 분류, 약 쓰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이 내용을 잘못 받아들이고 또 잘못 오용하는 사례가 발생을 할까봐 더 깊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다루진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제를 써왔던 분들이 그들이 뭐 시작이 의도적이었던 의도적이지 않았던 간에 자기 몸에 대해서 스스로가 선택을 한 것이잖아요. 다만 이러한 투약을 했는데 안 했다고 속이는 행위나 그리고 이 약들이 좋지 않은 점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공개하기를 회피하면서 타인에게 사용을 종용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악용하면서 특정 이득을 취하는 행위들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개인이 전문의약품을 사고 팔고 거래하는 거는 불법. 여하튼 저는 제 영역에서 이러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나타난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이 NIH 미국 국립보건원의 자료에 의하면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부작용과 치료의 개념을 잡는 섹션을 따로 둘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모두가 다 캡틴 아메리카, 헐크 같은 그런 몸을 가질 수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구별하고 받아들이는 게 요즘 같은 대헬스 시대에서 우리 운동하는 사람 모두가 제 1순위로 함양해야 될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이 좋은 운동 안전하고 오래오래 할 수 있으면 그만큼 좋은 게 있겠습니까?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